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저는 건축가라는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영감을 어떻게 얻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건축 쪽으로 일을 하면서 약 한 500채 정도의 건축물을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실제 시공까지, 준공까지 났고요. 저는 이 공간기록이라는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아르바이트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처음에는 한 3달 정도만 하다가 이제 저는 외국으로 원래 갈 계획이 있었는데 제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잘 맞게 돼서 계속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워라밸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워라밸을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정말 저는 신나게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노는 편이라서 나의 삶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워라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좀 캠핑을 다니기도 하고 나만의 취미 생활 하기도 하고 좀 액티비티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게임도 간간히 좀 즐기면서 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들도 이렇게 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요즘에 이런 트렌드들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디자인 영감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좀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게 저의 어떤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 떠오르면서 아이디어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런 취미를 해봤기 때문에 또 건축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공간들을 제안을 해드릴 때 그럴 때는 더 좀 이런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노하우라고 하면 이런 스케일감인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하더라도 이제 대학 학부 때는 그냥 스케일자 없이 그냥 내 생각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차의 사이즈와 어떤 거실 공간의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가 스케일이 서로 다 달라서 막 엉뚱한 그림이 나오고 해서 이제 이런 스케일자를 이용하기 했었어야 되는데 스케일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있어서도 가구 배치를 할 때나 화장실의 최소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의 최적화된 사이즈라든지 이런 공간감들을 이런 치수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노하우가 저의 매너리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 건축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새로운 도전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이란 실무 분야에 경력을 좀 쌓았을 때 건축사라는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건축사라는 목표를 이제 취득하고 나서는 또 다른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이제 원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이 바뀌면서 외국으로 이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원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진학을 하게 돼서 그 대학원에서 제가 지금은 이런 일들을 좀 배우면서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는 것 같아요. 좀 노하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나만의 나의 분야의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나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끔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그런 막연함이나 아니면 정말 나보다 잘하는 건축가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데 정말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막연함. 가끔 이제 예전에 내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열어볼 때가 있는데 예전에 나의 이 디자인했던 이 능력과 지금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점을 느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럴 때 내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럴 때 좀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슬럼프가 있을 때는 정말 그냥
휴가를 내고 그냥 뭐 바람을 쐰다든지 그냥 머리를 식히러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정신을 좀 차릴 때가 있고요. 밤을 샐 때에도 이게 정말 내가 하는 목표한 일이 잘 되고 이게 잘 풀리면은 정말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접고 아예 머릿속에 있는 스위치를 끄고 이제 다른 취미 활동이나 다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이라는 메인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자기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건축사라는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해서 건축사 면허를 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분야의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그런 목표를 취득하고 있고 그 석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이루게 되면은 다시 컨텐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가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디자인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을 보고 이렇게 만족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좋은 영향력들이 펼쳐질 때 건축가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게 생각한 그런 공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인 것 같고요. K 산업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인데 유독 건축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90년대에 일어났던 붕괴 사고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집이라는 이런 공간이 재산의 척도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이걸 또 정책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건축주님들께서도 이제 당장 내가 집을 짓겠다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공간, 어떤 집을 만들까, 이런 생각보다는 당장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건축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많은 건축가 분들께서 좀 이런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좀 건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건축가라는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 저의 어떤 생각들을 좀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런 건축과 관련된 또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